한번 가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금방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싶어하는 것 같죠. 이제서야. 당시에 처음에 이제 상임위 배분을 할 때 당시 미래통합당한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7개 상임위원회를 제의를 했다 그랬죠. 뭐 제일 아직도 알짜라고 하는 국토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안 받았는데 이제 와서 상임위를 법사위를 달라라고 말하는 게 사실 가능할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21대 국회 하반기 때 자기들이 다시 상임위원장 몇 석을 받고 싶어 한다.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그 주는 게 지금 불가능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함으로써 뭐 해서 통화해서 만약에 혹시 받으면 유리한 거고 안 받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그대로인데 법사위원장 달라고 한 얘기는 법사위를 안 줄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그 관찰하는 사람이든 여기서 플레이어들은 더 잘 알죠. 그러면은 법사위를 달라고 흔들므로써 다른 상임위를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한. 그래서 여당에서 약간 중재안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그럼 하반기 때 한번 고려해 보는데 단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해 보이는 권한에 대한 조정이 좀 있으면 나중에 하반기 때 고려해 보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데 저는 김종민 의원이 한편으로 노련하게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 가지고 논란 만들지 말고 그럼 너희들이 공수처에 관련된 등등 협조를 해라. 그럼 나중에 그건 협의를 해볼게. 그리고서 하반기 가서도 우리가 야 법상에 어쩔 수 없어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한문으로 진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러대는 거죠 그냥.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 7개 상임위 뭐 배분했다. 자기들이 처음에 줬었다. 그러면서 그때 말한 게 언제라도 원하면 우리가 줄 테니까 뭐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요. 그때 원내대표 했을 때.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때 얘기하고 한 3개월 전 얘기랑 지금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일제 일제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허락했다는 그 합의문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일제 침략을 허락하는 건 아닌 것처럼 조금은 이제 말장난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뭐 우리가 숫자로 계속 밀어붙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숫자로 밀어붙인 것도 없고 법안 몇 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것도 없는데 너무 지금 계속 본인의 입장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김태년, 주호영 두 사람이 합의를 했던 사안을 김종인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받지 마라. 근데 저는 전략 미스라고 보는 게 상임위원장까지 다 민주당이 갖고 있고 사실상 우호 지분이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러니까 법사위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7개 상임위원회를 갖추고 있음으로써 민주당의 독주를 사실은 막을 수 있던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조금 꼬라지 피우듯이 안 받아! 이게 잘못 선택이 지금 전반기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반기 비상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의석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부동산 논란이 한참 일어났을 때 국민 여론이 막 나빠지면서 미래통합당이 막 몇 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한 번 넘어섰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여기에 광화문 집회 등을 해가지고 완전 막 몰아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벼. 난 그런 시각을 가졌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추지?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 꺼내는 게 나는 그 황 작가님 분석하고 조금 다른 결은 뭐냐면은 법사위원장을 꺼냄으로써 법사위원장은 안 돼. 그러니까 7개 상임위원회 그걸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 2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전반기 때. 그렇죠. 전반기 때 이미 그런 어떤 아젠다를 꺼내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법사위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회 우리한테 주면 안 돼? 라는 것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빌미로 잡은 건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김종인과 1대1 어쨌든
그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협치 부분을 좀 강조한 것을 이제 국민의힘 이 통합 이놈들 이름 자주 바꿔서 짐께서는 이걸 그냥 왕 같다. 이번 계기로 이낙연 대표가 말을 했으니 한번 밀어붙이자. 그 모티브를 삼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치. 네. 협치. 네. 대표도 바뀌었으니 협치하시오. 이해찬은 너무 셌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신천지는 순한 맛이고 정강훈은 빨간 맛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조호영하고 짐은 생각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지금 대표가 지금은 이제 초반이니까 순하게 보일 수 있죠. 또 기존의 분위기가 순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데 그러다 진짜 빨간 맛 보게 되면 나중에 어쩌려고 너무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때 막 이제 소위 꼬라지가 나가지고 180석이나 민주당이 갖고 지들은 다 해봐야 103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상임위원장을 7석을 준다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아이씨 법사위 받으려고 그러니까 법사위만 자기들이 잡고 있으면 민주당의 덕출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그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를 몰라요.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뭐 공수처라든지 하는 문제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일사천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이 숙성되기를 기다리면서 여론이 숙성되면 통과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총선 후에 강력한 지도부의 부재에서 나타난 실은 미통당의 전략적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패배해도 예전 같으면 야당에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당이 운영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김태흠 같은 사람도 온갖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지도부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당에 대한 통제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온 김종인은 뭔가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 미스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마 통합당에서 그 당시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 받는 쪽으로 선택한 이유는 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이 독선 독주한다는 이미지를 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 선택을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 큰 걸 놓친 거죠. 그렇죠. 전략의 미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때도요. 어떤 측면이냐면 저번에 한번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 후반기 때랑 시기가 아주 비슷하게 정권이 교체되어 있는 시기라서 여당 된 당이 상임위원장 다 갖자 이런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 때도 내가 봤을 때 후반기 때 가면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짐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줬다가 뺏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 뭐 이낙연 대표가 협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임위원회를 만약에 전반기 때 원래 가지려고 했던 7개는 가져갈래?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붕괴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꺼낸 것은 7개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미끼 상품.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고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죠. 공수처법에 지금 시한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지지층이 화를 내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물론 국회에서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긴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여론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공수처는 지금 설치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법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공수처 설치하게끔 민주당이 법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정책에 우리가 보기엔 야 7월 15일 지나면 곧바로 개정했어야지 왜 안 했어. 저는 정치는 약간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러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지난주 한 7일 혹은 10일 전에 김용민 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개인 의원의 의견으로 당이 좀 이렇게 그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백혜련 법사위 간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임위를 우리 쪽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간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 백혜련 의원이 의사를 냈다는 얘기는 이건 민주당 전체적인 의사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마 개정안을 지금처럼 통합당이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저는 개정안 내서 최소한 9월 달 정기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을 어떻게 개정할까요? 아까 말하면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렇게 3명 추천. 그리고 아니 그 개정 내용은 이미 네. 잘 알려져 있어요. 뭐냐면 야당에서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야당 2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그 추천에 대한 그 당에 대한 위임을 다른 정당이 하거나 국회의장이 예를 들어서 후보 추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각종 특위들이 있잖아요. 5.18 특위, 세월호 특위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할 목적으로 무한정 끌면은 사실상 무기력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이렇게 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이렇게 깃발 세웠잖아요. 그럼 바로 밀고 나가야 돼요. 민주당은 180석 정부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있지만 180석을 준 국민들의 민의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지율이 언제 오르느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진당이 막 어그로 끌 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은 또는 정부는 뭔가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을 바꿔갈 때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한테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51%의 국민들한테만 지지 얻으면 된다니까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눈치 보면 똑같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180석 몰아줬는데 뭐 하냐고.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목소리가 웬만하면 투트랙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강경론자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야 강경론자 조금만 기다려. 먼저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고 협의해보고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통하지 않으면 자 그럼 강경론 목소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정치를 좀 매끄럽게 끌고 가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시원해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작동은 이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대표나 그렇죠. 최고위원의 구성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상처를 좀 안 주면서 최고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신동근 의원 같은 분이나 김종민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세게 얘기해서 아 우리 최고위원의 의견이 이렇다. 그럼 당대표로서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 조금 그 과정에서 당대표나 다른 분들은 좀 노력을 했고 명분도 축적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좀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정치가 아닐까. 그 지난주 토론이 그런 너무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론이 그런 맥락이었다고. 재난지원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결이나 대통령의 결은 100% 지급이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나 조중동이 선별 지급을 외칠 때 우리 같은 방송들이라도 100%를 외쳐야 민주당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했던 토론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이야기는 또 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건 지금 공수처법은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상의 언론 플레이용으로 법을 개정할 거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겨서 이게 공론화되고 요거 법이 통과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명분상에 저는 저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저항은 이미 작년에 다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4.15에 우리가 실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통합당의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해태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놈들이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지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네라는 판단은 안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때문에 이 이슈가 잠복해 있긴 했는데 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20대 국회 말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뭐 비례 정당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선거법 개정 뭐 공수처법 이런 것들 하면서 얼마나 환호를 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정체가 돼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 관련해서도 전 똑같이 비슷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저렇게 그냥 김태현 표현대로 하면 야지를 넣으면 이도저도 못하고 끌려갈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세게 나가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리고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작동되게 해야 된다. 예. 자, 민주당 빨리 움직이세요. 공수처법 개정해가지고 미래의 짐당이 짐당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면은 국회의장이 바로 지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